자, 나 영상 좀 찍을게. 블랙라벨 스텝 3고 67쪽부터입니다. 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 X가 O 이하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쌤은 요거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x-a가 x-b의 절대값보다 더 작은 범위를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적당히 이렇게 x축을 하나 준비하셔서 너의 그래프를 흰색으로 그려볼게요. a라는 값이 b보다 지금 문제에서 분명 작다라고 했는데 a,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너를 주황색으로 그려보면 b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때 주황색이 흰색보다 큰 범위가 이 부등식의 범위가 되므로 주황색이 노란색보다 큰 범위,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들이겠네요. 여기는 교점이 어떠냐? 너는 양수일 때 x-a고 너는 음수일 때 마이너스 x 더하기 b니까 둘의 교점을 구해주면 2x는 a 더하기 b, 따라서 x는 2분의 a 더하기 b였을 때네. 이거보다 더 작을 때니까 저 부등식의 범위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네가 x는 5 이상이라는 5 이하라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자,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뭐야? 5 이하라는 실수 x는 이 범위를 항상 만족한다. 따라서 2분의 a 플러스 b가 5보다는 더 큰 범위여야 항상 만족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양변에 2배 해주면 a 플러스 b는 10 이상이다. 따라서 최소값은 1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2번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x는 2라는 값을 기준으로 대칭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뭐 0,0과 4,0이 뭐일 거고 또 대칭점일 거고, 그지? 이렇게 x의 교점일 거고. 자, fc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fc라는 값이 주어져 있을 때 x의 값의 범위가 1보다 크다에 포함되려면 그때 정수 c의 개수는 어떤가? 자, 그럼 첫 번째 c가 2보다 작다면요, 여기 어딘가에 c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어딘가에 c가 있었으면 이게 c, fc인데 대칭성에 의하여 대칭되는 너의 좌표는 4-c가 되겠네요. 따라서 4-c, fc가 되는 거고, 이 경우 fx가 fc라는 함수값보다 더 작거나 같은 범위 여기죠. 따라서 이때 x의 범위는 c보다 크거나 같은 4-c보다 작거나 같은입니다. 됐죠? 이때 이 범위가 1보다 크다에 포함되려면 뭐 c보다 크거나 같고 4-c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1보다 크다에 포함되려면 c가 1보다 커야 되겠네. 등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우리가 c가 2보다 작은 범위를 생각했으니까 c가 2보다 작다. 1과 2 사이의 c라면 이 범위 만족한다. 문제에서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는 없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범위 되겠죠? 일단 이런 범위. 자, 그럼 두 번째 c가 2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그럼 연두색에 하면 c가 뭐 여기쯤에 있었다. 이번에 연두색에서 c, fc가 여기라면 대칭성에 의해서 너도 결국 4-c인 건 변하지 않아요. 대신 이번에는 c가 2보다 크니까 4-c가 2보다 작은 것뿐입니다. 그럼 결국엔 문제에서 주어진 fx가 fc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위에 거랑 동일하죠. 너에서부터 여기까지. 4-c 이상 c 이하가 되는 거군. 됐지? 역시나 너의 범위도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4-c 이상 c 이하가 되는데 네가 1보다 크다에 포함되려면 4-c가 1보다는 커야 돼요. 즉 c가 뭐보다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2보다 큰 c가 3보다 작다니까 역시나 이 범위 안에도 정수인 c는 존재하지는 않겠죠. 누구 안 해봤냐? c가 2였을 때는 안 해봤다, 맞지? 근데 c가 2면 fx가 f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때 x의 범위는 2 하나밖에 없겠죠? 2, f는 말 그대로 꼭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포함했어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나 여기에 등호 넣어서 해도 되는데 좀 헷갈릴까봐 한번 따로 해봤습니다.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뭔가 애매한 2는 2 이상 이렇게 되는 뭐 x는 2밖에 없긴 하겠지. 그렇게 되면 어떤 값이라서 한번 따로 표현해봤는데 어쨌든 너는 만족하잖아. 따라서 c는 2였을 때는 가능하다 이거죠. 1보다 큰 c가 3보다는 작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야. 어쨌든 정수 x는 하나밖에 없겠죠. 2라는 거 한 개밖에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을 풀 건데 마이너스 1과 3이 이렇게 2구나. 2가 주어져 있고 1과 3이 이렇게 지나가는 너가 F, 너가 G였네요. 자, 주어진 식을 풀 건데요. 왼쪽으로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fx gx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양변에 fx 약분하겠다 할 때는 부호 나눠가면서 약분하셔야 돼. 약분해서 풀 것 같으면 양수다 음수다 나누면서 약분해야 돼. 아니면 아싸리 이렇게 묶어내버려. fx에다가 fx 마이너스 gx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이거 뭐야 네가 양수였을 때 너도 같이 양수거나 즉 첫 번째 경우 fx가 양수일 거라면 fx가 gx보다 커야 합니다를 풀어보자. 됐지? fx가 양수였다는 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너와 너를 기준으로 좌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fx가 gx보다 크니까 여기 있는 교점 문제에 잘 보시면 0은 이 사이에 찍혀있기 때문에 교점은 0보다 살짝 큰 값이고요. 여기서의 교점은 2점 얼마 여기는 0점 얼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f가 g보다 큰 경우는 and x가 0점 얼마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점 얼마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둘의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2점 얼마보다 큰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경우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3에서부터입니다. 3에서부터 10까지 8개의 자연수가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되겠고 두 번째 범위는 둘 다 음수일 때죠. 그래서 fx가 음수라면 fx가 gx보다 작아야 한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되면 fx가 음수가 될 겁니다. fx가 음수가 되면요. fx가 g보다 작은 0점 얼마와 2점 얼마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보니까 0점 얼마에서부터 2까지 이 2보다 작을 때 따라서 가능한 x 정수는 1, 한 개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순사쌍의 개수는 순사쌍의 정수 x의 개수는 9개 존재한다. 실제 fx가 0이거나 네가 0이면 0은 0으로서 그 부호를 부등식을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거는 제외해 줘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넘어갔어. 4번이야. 4번. 자, 4번 문제는 내가 이 가에 있는 식을 fx라고 좀 더 볼게. ax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가 뭐다? 0보다 작다. gx라는 식을 a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1 더하기 c라고 해볼게. 이게 0보다 작다. 자, c가 양수면 가의 해가 존재하는가? 라고 했는데 가의 해의 존재는 판별식, 근이 있냐 없냐가 기준이 됩니다.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 즉 교점이 있다면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겠죠. 즉 판별식을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처음에 4가 빠졌네. 문제 처음에 보면 a가 양수라는 조건을 강하게 줬습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강하게 줬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럼 b가 제곱되었으니 무조건 양수. a는 양수인데 c가 음수인 게 확정이 되면 마이너스 4ac가 항상 양수이므로 너는 항상 0보다 크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fx의 그래프가 항상 두 근을 가진다는 의미겠죠. fx가 두 개의 근을 갖게 되므로 뭐 기억은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잠깐만. c가 양수라고 했구나. 이런. 자, 그럼 c가 양수라고 하면 양수일 때는 얘가 음수가 될 수 있잖아. 전체 마이너스 iC가. 그럼 음수일 수도 있죠. 이건 알 수가 없죠, 이제. 즉, 적당한 반례가 있으면 오케이겠는데 x0 마이너스 x 더하기 10 이런 거 잡아오면 너 판별식이 음수니까 x축에서 붕 떠야겠죠? 없을 수도 있겠다. 그지? 제가 문제를 잘못 봤습니다. c가 양수였군요. c가 양수면 만족하지 못할 수 있겠다. 그지? 자, 니은 가의 해가 존재하면 fx가 해가 존재했다. 즉 교점이 두 개 있어서 이렇게 되었으면 gx도 그러냐. 근데 gx는 잘 보면 f의 x자리에 x-를 대입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이미 평이동의 성질을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겁니다. 그럼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데?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근이 되겠죠. 실제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넣어도 f알파는 0, f베타도 0가 만족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fx의 근이 존재한다? gx도 근이 존재한다. 자, 마지막 디귿을 살펴보자. 가와 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면 저런 게 존재하겠느냐.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그려질 때 옆으로 한 칸 이동한 그래프가 gx잖아. 근데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려면 이런 식으로 같은 음의 값이, 이거 좀 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작게 그렸네요.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만족할 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통인 범위가 존재하려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같이 음수인 부분이 존재해야 돼.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통 범위가 생기는 거야. 맞지? 자, fx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인데 gx의 범위는 알파 플러스 1보다 크고 베타 플러스 1보다 작다요. 그래서 공통인 범위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공통인 범위가 존재하려면 알파 플러스 1이 베타보다 확실하게 작아야 됩니다. 같아져도 안 되겠죠. 자, 이 말인즉슨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고 한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보다 크다. 두 값의 차이가 1보다 크면 되겠네요. 누구? 알파 베타는 참고로 fx의 근입니다. fx의 두 근의 차이가, 자,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정리해도 되고 아예 차 공식을 이용해도 된다. 차 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차가 1보다 클 것이었고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고정해 줬습니다. 따라서 곱한 다음에 바로 양변 제곱해버려도 되겠죠. 두 값 모두 양수이므로 제곱해도 성립할 것입니다. a제곱 양수네요. 얘들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ac가 음수일 것이네요. 이렇게 정리되니까 디귿 보기도 옳다. 그러면 답은 니디가 되겠죠. 니디. 자, 넘어갔어. 5번이에요. fx의 그래프가 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a의 값으로 주어져 있는데, 미리 표준화 좀 시켜주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a겠죠. 그래서 뭐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뭐 2a,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a겠네요. 자, 이것이 0과 1 사이에서의 함수값은 항상 양수이고 싶다. 바로 판별식 때리면 곤란하다 이거야. 왜? 0과 1 사이에 네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지. 자, 봅시다. 0과 1 사이만 그리는 거야. 2a라는 값이 0보다 작을 수 있다. 맞지? 2a라는 값이 0보다 작으면 꼭지점이 0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2a의 좌표가 최소값이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2a가 0보다 작으니까
0이 여기 찍히고 1이 여기 찍히겠죠. 따라서 뭐 물론 끝점이 비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면 fx의 최소의 역할을 할 점이 f0라는 걸 알 수 있고 증가하고 있으니까 f0에서 가장 작은 값일 건데 얘가 문제에서 뭐랬어? 항상 0보다 컸으면 좋다 그랬어.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대전제다. 맞지? 부등식이 양수여야 돼.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돼. 따라서 f0가 애초에 0보다 크면 오케이. 양수니까 양수보다 크다. 오케이. 근데 f0가 0이어도 오케이인 겁니다. f0가 0이어도 fx는 0보다 큰 거니까 왜? ax는 0에 등호가 없기 때문이야. f0가 0이어도 오케이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f0 얼마야? x의 0는 a죠. a가 0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꼭지점 좀 이따 2a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갈 텐데 이 범위 양 끝에 0이 없잖아. 등호가 없잖아. 그래서 꼭지점일 때 최소다를 쓸 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다가 등호를 넣어버릴게요. 차라리. 어차피 2a가 0이다 하더라도 0은 함수값의 범위에 x의 범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값에서 제외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너와 너의 공통 범위를 찾는다. a가 0 이하상이면서 0 이하여야 된다. 0일 때겠네요.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범위. 공간 넓게 쓰자. 자, 두 번째 범위는 옆으로 좀 당길까. 2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지우야, 목 부라지겠다. 그럼 편하게 해, 편하게. 자, 목 부사져 너. 0과 2a 사이에 있을 때, 즉 꼭지점이 0과 1 사이에 포함되는 경우야. 아하. 여기 2a, 블라블라가 여기선 의미가 있죠.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0과 1 사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뭐 0이 여기 있든 1이 더 작았든 컸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최소가 너라는 거지. 이때는 얘랑 결정적인 차이가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a라는 값이 실제 최소 값으로서 기능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지? 등호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 최소 값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여기서 등호를 일부러 좀 뺐는데요. 얘는 어차피 최소가 될 수 없는 애고 얘는 최소 값을 가지는 경우로 보고 싶어서 등호를 빼버렸습니다. 만약 도저히 헷갈리시면 0일 때를 1일 때를 다 따로 해버려. 이건 좀 귀찮으니까 제가 저기에 등호를 붙이도록 할게요. 너가 0보다 커야 돼. 여기는 등호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대전제는 fx가 0보다 크다. 함수값은 항상 양수였단 말이야. 양수여야 되니까 등호는 좀 곤란하다. 여기에는 등호가 없다. 여기는 왜 붙었냐? 등호가 있어도 되는 이유는 네가 최소가 아니라서 그래. 얘가 0이어도 fx 0보다 큰 거 맞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잖아. 최소를 가질 수 있으니까 fx가 즉 얘가 만약에 0이 되면 fx 0 이상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이 조건을 풀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나눠주면 4a 제곱 마이너스 a가 0 미만. 따라서 0보다 큰 a가 4분의 1보다 작다 이거고요. 처음에 주어진 범위도 0과 2분의 1 사이니까 둘의 공통 범위라고 할 수 있는 0보다 큰 a가 2분의 1보다 작을 것. 아니지, 4분의 1보다 작을 것. 이씨, 자, 4분의 1보다 작을 것. 저걸 만족하면 오케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너도 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2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2a의 그래프가 여기 있을 텐데 1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1은 여기, 0은 여기 찍히게 되겠고 양끝 값은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fx의 최소의 역할을 해야 되는 애가 f1이고 최소는 될 수 없습니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겠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등호가 있어도 오케이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1-4a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 a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것인데 언제? a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따라서 공통범위는 없음이네요. a의 값은 이 상황에선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a가 없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저 주어진 조건 0과 1 사이에서 fx가 항상 양수가 되게 하는 a의 값은 0 포함해서 4분의 1 미만이었습니다. 되겠죠?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잘 한번 체크해 두시도록.
나오고 있지. 아까 거의 배터리 얼마 없어 믿는데. 자, 다음으로 넘어갔어. 육 번 A 지점과 B 지점을 잇는 선분을 중점으로 잘 그려야 되는데, 그죠?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에 동심원이 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미스가 있나. 자, 이렇게 동심원이 그려져 있어요. 와, 너무 잘 그린데?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이 적당한 크기에 그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대각선 그림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맞잖아. O의 기준으로 위에 축도 아래 축도 둘 다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AB의 수직 또는 평행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심의 중심에 의해서 선분 AB의 각각 대칭이에요. 각각. 통행호가 선분 AB의 동심의 중심을 지나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의 각각 대칭. AB의 수직인 직선. 동심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이 또 대칭. 이거 딱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안에 있는 길이가 있으면 바깥에는 1만큼 늘어난 길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길이가 1만큼 늘어난 어떤 길이가 또 있어야 돼. 그래서 안에 있는 값과 바깥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깥이 좀 더 편한가?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 같긴 하더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던데. 저는 저번에 수업할 때는 안에 걸 기준했는데 이번엔 바깥에 걸로 해볼게요.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를 A라고, 나는 그냥 외변의 길이 할게. 통째로 B라고 할게요. 쌤 봐봐요. 1,3면 것만 하면 되잖아요. 왜 그게 좀 별로냐면, 얘가 정수일 수도 있지만 0.5를 포함한 소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 자, 만약에 네가 10개다, 12개다, 뭐 14개다 하면 반반 나눠서 6개 그리면 되는데, 11개짜리만 되면 5.5개씩 줘야 돼. 그래서 반 잘라서 이렇게 그려질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까지 생각해 줘야 돼서 그냥 A는 그냥 통째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잘 보자. 바깥에 걸 A라고 했는데, 봐봐. 주황색 양 끝점을 연결한 요 선의 길이가 A와 B의 제곱의 합이죠. 이게 누구보다는 420의 제곱보다는 작아야 돼.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400의 제곱보다는 400의 값보다는 작아야 돼. 맞죠? 넘어가 버리면 이제 원을 벗어나게 된다 이거. 자, 여러분 안에 있는 건 어때? 안에 있는 거는 이만큼 줄어들죠. 여기도 1만큼, 여기도 1만큼이니까 A-2라는 것의 길이와, 요렇게 보면 이거는 B-2라는 길이야.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의 값이 10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100보다는 커야 돼. 100보다는 커야 돼. 됐죠? 자, 이 와중에 각각의 A-2와 B-2는 최소가 반지름의 길이, 지름의 길이 10보다는 커야 되죠. A-2도 10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 B-2도 10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 즉 A와 B는 둘 다 12 이상일 것이었습니다. 자, 찾아보죠. 둘 다입니다. 적어도. 근데 이래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 실수를 하나 했네요. 쏘리. 이거 100은 의미 없다. 100이 아니네. 바깥에야 가득 차지만 너는 그렇게 채운 게 아니잖아. 100이 아니네. 요거 조심. 안에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한 변의 길이가 10이니까 너랑 너가 최소 10, 10일 때 200이에요. 따지면. 그래서 얘는 지금 따질 필요가 없죠. 왜?
A가 12 이상, B가 12 이상인 걸 만족하면 10 이상, 10 이상이니까 200 이상 알아서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건 너입니다. 저번에는 바깥의 거가 아니라 안에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2 빼고 2 더하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그게 좀 귀찮아서 이번에는 바깥의 거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야, 이제 A가 뭐일 때 너가 정해지는지 볼 건데, 자, 쌤은 이렇게 할 거야. A가 가장 작은 수일 때 쭉쭉쭉 찾고 B를 쭉쭉쭉 찾고, 자, 생각해봐. A와 B가 같은 건 한 세트 있겠는데 A가 B보다 작은 것만 찾을 거예요. 왜? A가 B보다 작은 것만 찾으면 이거 2배 하면 되지 않을까? 순서상이니까 A가 B보다 길 때는 너의 반대일 거 아니야. 됐지? 자, 그래서 A가 얼마다? 10이다. 그럼 B는 최소인 10이었을 때 문제 조건 만족하고 13일 때도 되고 14일 때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144니까 256까지, 즉 15, 16까지는 괜찮은 거야. B가 10이어도 오케이고 13, 14, 15 괜찮아요. B가 16이어도 오케이예요. 왜? 12와 16의 제곱이 딱 400이 되는 순간이거든. 자, 13이면 169니까 13 괜찮고 14도 괜찮아. 169면 169 빼면 얼마니? 한 241쯤 되나요? 30일이구나. 자, 231이구나. 그러니까 뭐야? 15까지는 괜찮은 거야. B가 15까지는 괜찮은 거야. 됐지? 근데 A가 14면요. A가 14면요. B는 최소 14긴 해야 돼요. 왜? 나는 지금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는 거야. 큰 거 왜 안 찾냐고? 반대로 할 거니까. 2배 할 거니까 일부러 안 찾는 거야, 계속. 자, 그럼 14, 14, 196, 196. 사실 이게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5는 안 된다, 이거. 14죠. 196이니까 이미 204인가 밖에 안 남죠. 따라서 14까지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잘 봐. 연두색으로 동그라미 친 숫자는 A랑 B가 같을 때요. 따라서 3개 있었고요. 나머지 숫자 6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6개 있는데 이건 2배. 왜? A가 B보다 작은 것만 살렸으니까 A가 B보다 클 때는 순서상을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2배 해서 총 15개의 순서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갔어. 자, 7번인데요. 두 2차 방정식이죠. 2mx 더하기 1은 0. 너의 판별식을 D1이라 잠깐 두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m은 0. 너의 판별식을 D2라고 뒀을 때 둘 다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D1과 D2가 각자 양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D1은 m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바로 풀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오케이, 첫 번째 범위. D2는 1 마이너스 m이죠? 네가 양수해야 되니까 m이 1보다 작다. 오케이, 두 번째 범위. 일단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따지면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그럼 너의 그래프를 잠깐 그려봤을 때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너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m인데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m은 1보다 크다. 오케이. 1보다 크니까 적당히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교점이 이 사이에서 생겨나게 되겠죠. 교점이 여기에 생겨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교점에서의 뭐가 함수값이 뭐여야 돼? 0보다는 커야 돼. 교점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돼. y. 그래야지 너의 두 근이 이 방정식, 위에 있는 식의 방정식의 두 근이 왼쪽에 있는, 아래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보다 둘 다 클 수 있겠죠. 너의 작은 근이 너의 큰 건보다도 크다. 교점에서는 우리가 양수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는 크다. 자, 그럼 교점을 구해야 되겠네요.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면은 너 뭐야 2차식은 날라가게 되니까 1차식이 되겠네. 2배
n-1 x는 n-1 m이 1은 아니잖아요 지금. 따라서 교점이 2분의 1로 확정됩니다. 자, 그럼 위의 식이든 밑의 식이든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뭐면 돼? 양수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가 더 편한가요?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더하기 m 더하기 1이 양수면 되니까 m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커야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큰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것. 따라서 답은 둘이 더하라 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죠. 요거는 좀 이제 처음엔 되게 어렵다 생각을 했었는데 교점의 좌표가 이렇게 간단하게 확정된 이상 이 교점이 뭐하면 양수라면 문제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거다를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인데요. 같이 살펴보고 끝냅시다. 어제 카메라가 갑자기 고개가 빠그닥 하면서 꺾이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녹화하다가 몇 문제 찍다가 당장 수정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녹화 못하다가 고친 다음에 녹화를 또 해가지고 몇 개는 녹화했는데 스텝 3를 녹화를 못해가지고 다시 해야겠습니다. 자, 8번. P가 3분의 2보다 크다는 걸 일단 확정해 줬습니다. 자, 밑에 있는 두 부등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0보다 크거나 같다구나. 인수분해가 근데 된단 말이죠. 돼요. x로 묶어내면 일부러 3p-의 괄호를 좀 쳐서 그냥 이렇게 나타내 볼 건데 p가 3분의 2보다 크니까 너 양수란 말이야. 따라서 x는 0 이하 또는 3p-2 이상이라는 처음 부등식의 범위를 갖게 되는 거고. 자, 밑에 있는 2차 부등식도 x제곱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p 플러스 2 더하기 p세제곱 더하기 2p의 제곱인가요? p세제곱 더하기 p세제곱 더하기 2p군요. 그러면 음수. 그래도 인수분해는 되죠. p랑 p제곱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곱하면 p 곱하기 p제곱 더하기 2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인수분해가 잘 되겠지. 그래도 일부러 괄호 한번 쳐서 쓸게요. p가 커, 제가 커.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p제곱에서 2를 더한 것은 p보다 클까? 둘이 빼보면 알 수 있다, 맞지? p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2는 항상 양수죠. 판별식이 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항상 더 크고 그럼 p제곱이 더 크니까 너는 또 p는 양수였죠, 애초에. p보다 크고 p제곱 더하기 2보다 작다가 부등식의 범위가 되는 거야. 너와 너를 합쳐야 됩니다. 너랑 클지 작을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잘 생각해서 이때 만들어지는 이 연립부등식의 해의 범위가 뭐를 1, 2, 3에 2개 이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건데 해줘랄. 3p-2가 p보다 크려면요 2p가 2보다 크다? p가 1보다 클 때네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p가 1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나눠야 되겠네. 애초에 3분의 2보다 큰 p였으니까 3분의 2보다 큰 것이 1보다 작다를 생각해보자. 그럼 잘 봐. 누가 1보다 크면 얘가 더 큰데 지금은 아니니까 p가 더 큰 거예요. p가 더 큰 거. 그래서 굳이 범위를 따져보자면 0보다 작거나 같고 3p-2는 양수이긴 하지만 1보다는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p가 어쨌든 잠깐만 p가 더 크다고 여기 p는 등호가 없군요. p보다 큰 p제곱 더하기 2보다 작은 이렇게 되어서 공통인 범위가 어디 있을 거다? 여기. 따라서 이 경우 연립부등식의 공통인 범위는 p보다 큰 애가 p제곱 더하기 2보단 작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얘가 1, 2, 3 중에서 적어도 2개를 포함해야 돼. 1, 2, 3 중에서 적어도 2개. 근데 얘를 잘 생각해봐. p가 1보다 작죠? p제곱 더하기 2도 1보다 작은 애한테 2를 더했으니 3보다 작을 겁니다. 3이 여기 있어요. 이거 확정이다. p가 1보다 작기 때문에 p제곱 더하기 2가 3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적어도 2개를 포함해야 된댔으니 1과 2는 여기 있어야 돼. 다시
P는 1보다 작다라고 했다. P는 1보다 작다. 이까지는 오케이야. 그럼 뭐를? P제곱 더하기 2가 2보다는 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어차피 P제곱은 9분의 4보다 크고 너는 그럼 9분의 4 더하기 2보다는 클 거 아니야? 2보다 크기가 확실하잖아. 따라서 이 범위가 되면은 오케이라는 거야. 그래서 답이 되는 P의 범위는 3분의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오케이라는 거야. 괜찮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P가 1보다도 큰 범위를 찾아보자. P가 1보다도 클 때. 이번에는 이 P가 1보다 크니까 3P-2가 P보다 더 커야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이고 3P-2보다 크거나 같다인 너가 P가 여기 있다고 P랑 P제곱 더하기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통 범위는 넌데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건덕지는 뭐야? P제곱 더하기 2가 무조건 3보다 크다는 거죠. 1보다 큰 애를 제곱했으니까 2 다음에 3보다 크다. 따라서 3은 여기 있어요. 우리 적어도 2개 이상을 이상이 아니네. 적어도 2개를 포함이니까 3이 반드시 포함되면 2는 여기 있는데 1은 바깥에 있어라. 쏘리. 1을 잘못 좀 찍었습니다. P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P는 1보다 큰 상황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P는 1보다 클 것이에요. 따라서 공통범위에 있으려면 3P-2가 2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는 겁니다. 왜 같아도 되죠? 여기는 등호가 있거든. 저 위에 있는 식은 3P-2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등호가 있거든. 같아도 오케이입니다. 따라서 P는 3분의 4 이하이므로 1보다 클 때 3분의 4 미만이다. 쌤, 뭐 하나 빼먹었는데? 그렇지. P가 1일 때는 확인이 좀 필요하죠.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여러분, P에 1 넣으면요. X가 0 이하 또는 X가 1 이상이라는 범위와 1보다 큰 X가 3보다 작다였기 때문에 공통 범위가 1과 3 사이고 1, 2, 3 중에 포함하는 건 2밖에 없죠.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따라서 답입니다. 두 개 합쳤으면 되겠죠. 3분의 2보다 큰 P가 1보다 작고 1보다 큰 P가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성립할 수가 있겠다.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